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이야기 나눌 주제는 AI 분야의 판도를 정말 크게 바꿀 수도 있는 오픈 AI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단순한 기술 개발 그 이상이거든요. AI 시대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뭐랄까 전례 없는 규모의 시도인데요. 공유해 주신 자료 또 관련 유튜브 영상 자료가 있었죠. 네, 있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이 야심찬 계획의 실체가 뭔지 그리고 이게 우리 특히 한국에는 어떤 의미를 던져주는지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스타게이트. 말씀하신 대로 4년간 5천억 달러 투자, 그리고 목표 컴퓨팅 용량이 10기가와트. 숫자만 들어도 정말 압도적이죠. 그러니까요. 이게 단순히 한 기업의 투자, 이걸 넘어서서 국가 전략, 심지어는 글로벌 패권 경쟁의 어떤 새로운 장을 여는 그런 신호탄으로도 읽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분석에서는 이 프로젝트가 도대체 왜 등장했는지 그 배경부터 시작해서 또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 환경 문제라던가 윤리적인 숙제들 이런 것까지 좀 다각도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특히 이제 한국의 포항이나 전남 지역이 데이터 센터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 또 그 이면에 있는 기회와 위험 요인 이런 걸 좀 균형 있게 짚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기술 발전의 속도가 워낙 빠르니까 그 뒤에 혹시 가려진 그림자는 없는지 또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한국은 어떤 기회를 잡을 수 있고 또 어떤 도전에 직면하게 될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런 흥미로운 지점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네. 우선 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규모부터가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데요. 4년간 5천억 달러면 우리 돈으로 대략 한 650조 원이 넘는 돈이죠. 그렇죠. 엄청난 금액이죠. 거기에 목표 컴퓨팅 용량이 10기가와트라니 와, 자료를 보니까 이게 단순히 서버 늘리는 차원이 아닌 것 같아요. 궁극적으로는 인간 수준의 지능, 그러니까 범용 인공지능 AGI 개발에 필요한 그 막대한 컴퓨팅 파워를 선점하겠다 이런 의지가 아주 명확해 보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단순 기술 인프라 구축을 넘어서 미국의 AI 리더십 강화라든지 또 일자리 창출, 심지어는 국가 안보 역량 강화까지 다 연결짓고 있다는 점이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그 속도인 것 같아요. 속도요? 네. 당초에는 2028년 달성을 목표로 했던 10기가와트 컴퓨팅 용량을 2025년 말까지로 앞당겨서 달성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3년이나요? 네, 이건 뭐 경쟁사들을 완전히 압도하겠다 이런 강력한 메시지로 읽힙니다. 현재 AI, 특히 AGI 개발 경쟁에서 가장 큰 병목 지점이 바로 이 연산 능력 확보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여기에 또 흥미로운 점이 UAE 국부펀드 기반의 투자회사 MGX라는 곳이 초기 자금 조달에 참여했다는 사실이에요. 아, 중동자본이요? 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 경쟁이 이제 실리콘밸리의 기술 기업이나 벤처 캐피털 이런 수준을 넘어서서 글로벌 국부펀드와 지정학적 파트너십까지 동원되는 그런 차원으로 확장됐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와, 판이 정말 커졌네요. 파트너십 구조 변화도 좀 눈에 띄던데요. 소프트뱅크나 오라클 같은 기업들이 새로 참여하고 특히 그 마이크로소프트와의 관계에 좀 변화가 감지된다 이런 분석이 있었어요. 아, 네네. 그 부분 중요하죠. 이전에는 사실상 마이크로소프트가 독점적인 클라우드 파트너였잖아요. 그런데 자료에 따르면 오라클과 최대 4.5기가와트 규모의 새로운 클라우드 협력을 체결했다고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그건 이제 오픈 AI가 특정 기업, 그러니까 여기서는 마이크로소프트 애지어에 대한 기술 의존도를 좀 낮추려는 거죠. 그러면서 일종의 AI 인프라 주권을 확보하려는 그런 전략적인 움직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AI 인프라 주권이요? 네, 이제 AI 인프라라는 게 단순한 IT 자원이 아니거든요. 국가 안보나 경제의 핵심 기반이 되는 그런 전략 자산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단일 공급자의 모든 걸 의존하는 그 위험을 줄여야 하는 거죠. 그래서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고 뭐랄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도 필수적인 선택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렇군요. 확실히 이해가 되네요. 하지만 이렇게 어마어마한 규모의 프로젝트는 필연적으로 좀 어두운 그림자도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가 바로 환경적인 대가성. 환경 문제요? 네, 이 스타게이트 단일 프로젝트만 해도 예상되는 전력 수요가 약 15기가와트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15기가와트. 감이 잘 안 오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유럽의 한 국가, 헝가리 전체가 사용하는 전력량과 맞먹는 수준이에요. 헝가리 전체요? 와, 한 프로젝트에 그 정도라니.
이건 정말 상상하기조차 어렵네요. 그 막대한 전력은 대체 어디서 끌어오죠? 그렇죠. 그게 문제인 거죠. 자료에서는 뭐 후버댐 7.5개를 돌리거나 태양광 패널을 무려 2,700만 개나 설치해야 한다. 이런 경고도 있던데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기존 전력망에 엄청난 부담이 될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점이 문제입니다. 기존 전력망에 전례 없는 부담을 주는 건 물론이고요. 우리가 힘들게 설정한 그 기후변화 대응 목표 있잖아요. 그 달성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아주 심각한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2023년 기준으로 전 세계 데이터 센터들이 사용하는 전력의 56%가 여전히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절반 이상이네요. 네. 그런데 AI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오히려 화석연료 의존도를 다시 높이는 그런 역설적인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환경과학자들은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기존의 모든 기후 목표는 이제 물 건너갔다, 이렇게까지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데요. 근데 전력뿐만이 아니잖아요. 물 소비 문제도 정말 심각하게 다루지던데요. 맞습니다. 물 문제도 크죠. 데이터 센터 냉각 때문에 하루에 최대 500만 갤런, 이게 한 1900만 리터 정도 되죠. 그 정도 물을 쓸 수도 있다, 이런 내용도 있었고, 더 와닿는 비유로는 그 챗 GPT 같은 모델에 100단어짜리 질문 하나 던질 때마다 냉각에 물 한 병이 소모된다, 이런 추산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 추산이 있죠. 매일 전 세계에서 수억 건 질문이 오간다고 생각하면 야, 정말 어마어마한 양이네요. 네, 연간으로 따지면 정말 수십억 갤런의 물이 AI 모델 운영에 소모되는 셈입니다. 특히 이제 텍사스처럼 이미 물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지역에 이런 대규모 데이터 센터가 들어선다. 그러면 지역 주민들의 식수나 농업용수 확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죠. 그럴 수 있겠네요. 물론 뭐 오픈 AI도 이런 비판을 의식해서 2030년까지 탄소 중립 달성하고 또 2027년까지는 데이터 센터 운영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 이런 목표를 발표하긴 했습니다. 네. 그리고 알고리즘 효율화를 통해서 컴퓨팅 파워 소모를 한 15% 줄이겠다, 이런 기술적인 노력도 병행하고 있고요. 하지만 그 AI 훈련 같이 엄청난 연산이 필요한 작업에는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이게 좀 간헐성 문제가 있지 않나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수적일 텐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바로 그 문제 때문에 안정적인 무정지 전력, 그러니까 always on power 확보를 위해서 태양광, 풍력 외에 다른 대안을 찾고 있는 거죠. 다른 대안이라면요? 대표적인 게 이제 소형 모듈 원자로, SMR이라고 하죠. 차세대 소형 원전이나 아니면 배출된 탄소를 포집해서 활용하거나 저장하는 기술, 이런 데에 대한 투자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원자력이나 탄소 포집 기술이요? 네, 좀 아이러니하죠. AI라는 최첨단 기술에 그 막대한 에너지 수요가 오히려 원자력이나 탄소 포집 같은 기술의 필요성을 다시 부각시키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탈탄소화와 AI 발전, 이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아주 복잡한 방정식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죠. 그렇군요. 이런 거대한 규모와 에너지 문제 속에서 드디어 이제 한국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공유해주신 유튜브 영상자를 보니까 샘 올트만 오픈 AI CEO가 한국 방문했을 때 전남과 포항 지역에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 구축 가능성을 언급했더라고요. 네, 맞아요. 기사에서도 삼성이나 SK 같은 국내 기업들과의 반도체 같은 하드웨어 파트너십 강화 가능성을 시사했고요. 왜 갑자기 한국, 특히 포항 같은 지역이 주목받게 된 걸까요? 자료에서 분석하는 포항의 강점, 이게 상당히 명확합니다. 첫째, 그리고 아마 이게 가장 결정적인 요인일 텐데요. 바로 울진 원자력 발전소와 연계된 안정적이고 대규모의 전력 공급 인프라입니다. 아, 원전이요. 네, 앞서 계속 얘기했던 그 10기가와트급 데이터 센터의 최대 난제, 바로 전력 안정성 문제잖아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다른 지역이 갖기 힘든 정말 독보적인 비교 우위라고 할 수 있죠. 확실히 그렇겠네요. 둘째는 포스텍, 한동대, 그리고 방사광 가속기 같은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개발 인프라, 그리고 우수한 인재들이 모여있다는 점입니다. 단순 데이터 센터 운영을 넘어서 연구 허브로 발전할 잠재력이 있다는 거죠. 확실히 매력적인 조건이네요. 네, 거기에 더해서 셋째로 철강이나 2차 전지, 바이오 같은 포항의 기존 주력 산업과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AI 기술을 접목해서 스마트 제조나 신소재 개발, 이런 쪽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에요.
이건 또 한국 정부가 자체 AI 기술력 확보를 위해서 추진하는 주권 AI, 즉 소버린 AI 구축 목표와도 맞닿아 있고요. 정리해보면 수조 원대 투자 유치라든가 일자리 창출 같은 직접적인 경제 효과는 물론이고 기술 시너지, 국가 AI 전략 기여까지 분명히 밝은 면, 명이 뚜렷해 보이긴 합니다. 네, 그렇죠. 하지만 이런 장밋빛 전망 이면에는 분명히 고려해야 할 어두운 면, 암도 존재하겠죠. 당연합니다. 포항시가 신속한 유치를 위해서 패스트트랙 전담 TF팀까지 꾸렸다, 이런 소식도 있었잖아요. 네, 봤어요. 이런 속도전은 필연적으로 환경 영향이라든지 사회적 합의 과정, 이런 거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좀 생략하거나 형식적으로 만들 위험이 있습니다. 앞서 길게 얘기했던 그 막대한 전력 소비나 물 부족 문제, 이거 미국 텍사스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포항에서도 똑같이 발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우려사항이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리고 더 근본적인 문제 제기도 있던데요. 바로 AI 식민주의, AI 컬러니얼리즘이라는 개념이에요. 네, 그 지점 중요하죠. 이 용어가 좀 강하게 들리는데 정확히 어떤 맥락에서 나오는 이야기인가요? 핵심은 이겁니다. 한국이 막대한 자본을 들여서 부지를 제공하고 전력을 공급하고 이렇게 물리적인 데이터 센터 인프라를 구축한다고 해도요, 그 위에서 실제로 가치를 만들어내는 핵심 AI 알고리즘, 학습된 모델, 그리고 거기서 생성되는 막대한 데이터, 이것들에 대한 소유권과 통제권은 여전히 외국계 빅테크 기업, 그러니까 오픈 AI에게 귀속될 수 있다는 우려죠. 인프라만 제공하고 핵심은 다 가져간다, 이런 건가요? 그렇죠.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국내 AI 기술에 해외 종속을 심화시키고 우리 자체적인 AI 생태계 발전의 자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유치라는 눈앞의 경제적 이익, 그 밝은 면 뒤에는 핵심 기술 주도권을 상실하고 단순 생산 기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는 점을 좀 냉정하게 봐야 한다는 거죠. AI 식민주의.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네요. 네. 그리고 스타게이트가 보여주는 이 5천억 달러라는 투자 규모와 속도, 이게 우리가 AI의 윤리적 문제들을 고민하고 어떤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속도를 완전히 초월하고 있다는 점도 큰 문제입니다.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 네. 이런 급격한 기술 확산은 기존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AI 윤리 딜레마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학습 데이터의 편향성 때문에 생기는 차별 문제라던가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 또 알고리즘 작동 방식을 이해하기 어려운 불투명성 문제, 소위 블랙박스 문제라고 하죠. 그리고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 감소나 변화 같은 이슈들, 이런 것들을 전례 없는 수준으로 증폭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그 편향된 데이터로 학습된 AI 모델 문제, 이건 계속 지적되어 왔었는데 스타게이트 같은 초거대 인프라를 통해서 이런 모델이 전 세계로 빠르게 퍼져나간다면 그 파급력은 정말 심각할 수 있겠네요. 사회적 불평등을 기술적으로 오히려 고착화시키거나 확산시킬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AI 시스템이라는 게 훈련 데이터에 이미 존재하는 역사적 사회적 편견을 그대로 학습하고 때로는 더 강화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만약에 스타게이트를 통해서 배포되는 범용 AI 모델이 특정 인종이나 성별, 문화에 대한 편향성을 내포하고 있다면 그 영향력은 특정 서비스를 넘어서 사회 전반에 미칠 수 있습니다. 기술 발전 속도를 윤리적인 성찰이나 제도적 장치가 따라가지 못할 때 혁신이 오히려 사회적 위험을 키우는 그런 역설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거죠. 아까 언급된 그 AI 식민주의 문제도 결국 이 윤리적 차원과 깊게 연결되는 것 같네요. 단순히 기술 종속을 넘어서 자료를 보니까 특정 지역의 문화나 지식이 거대 AI 모델 학습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거나 심지어 서구 중심의 시각으로 왜곡되거나 착취될 수 있다. 이런 우려까지 제기되더라고요. 네, 그런 지적도 있죠. 한편으로는 AI가 의식을 가질 수 있느냐 같은 좀 철학적인 논쟁이 오히려 이런 현실적인 윤리 문제에 대한 관심을 분산시킨다는 비판도 좀 생각해 볼 지점이었어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5천억 달러라는 투자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미래 AI 기술의 개발 방향, 접근성, 그리고 그 결과로 만들어질 사회의 모습까지 좌우할 수 있는 막강한 기술 권력의 집중을 의미합니다. 기술 권력? 네. 그래서 진정한 AI 발전의 척도는 얼마나 빨리 인간 수준의 AGI에 도달하느냐, 이게 아니라 개발되고 사용되는 AI 시스템이 인류 전체에게 얼마나 안전하고 공정하고
또 이롭게 기여할 수 있도록 윤리적 거버넌스나 사회적 안전망을 탄탄하게 구축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고 봐야 합니다. 기술 속도 경쟁에 매몰되기보다는 윤리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중요하고 우선시되어야 할 가치라는 거죠. 맞는 말씀이네요. 스타게이트는 분명 미국 중심의 규모와 속도를 앞세운 AI 경쟁 방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요. 근데 다른 주요 국가들은 조금 다른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는 점도 흥미롭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어떤가요? 예를 들어 중국 같은 경우는 AI 데이터 센터의 그 막대한 에너지 소비 문제를 해결하려고 바닷속에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시도를 하고 있어요. 이른바 해저 데이터 센터라고 하죠. 해저 데이터 센터요? 네, 차가운 해수를 자연 냉각수로 활용하고 또 해상 풍력 발전과 연계해서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려는 그런 혁신적 효율성을 추구하는 전략입니다. 정말 SF 영화 같은 발상이 현실화되고 있군요. 유럽 쪽은 어떤가요? 거긴 좀 규제를 중시하는 이미지가 있는데요. 맞습니다. 유럽연합은 세계 최초로 포괄적인 AI 법, AI 액트를 제정하면서 규제와 신뢰를 AI 전략의 핵심으로 삼고 있습니다. AI 법이요? 네, 물론 인베스트 AI 이니셔티브를 통해서 2천억 유로를 투자하고 AI 기가팩토리를 구축하는 등 기술 투자도 병행하고는 있지만 그 기저에는 AI 시스템의 위험 수준을 분류하고 고위험 AI에 대해선 엄격한 의무를 부과하는 식으로 윤리, 투명성, 신뢰성을 강조하는 규범적 접근이 깔려 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신뢰할 수 있는 AI, Trustworthy AI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죠. 요약하자면 글로벌 AI 경쟁은 미국식 규모 속도, 중국식 혁신 효율 통제, 그리고 유럽식 규제 신뢰 모델로 좀 분화되는 양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미국, 중국, 유럽 다 다른 전략을 쓰고 있네요. 그렇다면 이런 다양한 글로벌 경쟁 구도 속에서 한국은 어떤 위치에 있고 또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단순히 미국 모델을 따라가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텐데요. 다행히 한국도 이 문제에 대해서 꽤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왔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유네스코에서 채택한 인공지능 윤리 권고라는 게 있거든요. 그걸 국내에서 어떻게 이행할지 평가하고 대비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네. 국내적으로는 이미 2020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도로 인공지능 AI 윤리 기준이라는 걸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제도적인 안전망을 구축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고요. 2020년에 이미요. 그 윤리 기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핵심은 인간성을 위한 AI, AI for Humanity라는 비전 아래서 3대 기본 원칙을 정했어요. 인간 존엄성 원칙, 사회의 공공성 원칙, 기술의 한목적성 원칙, 이 세 가지고요. 네. 그리고 10대 핵심 요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권 보장, 프라이버시 보호, 다양성 존중, 침해 금지, 공공성, 데이터 관리, 책임성, 안전성, 투명성, 인재 양성 등 이런 것들이죠. 또한 AI 학습용 데이터의 품질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프레임워크라든지 개인정보 보호 관련 원칙 같은 실행 지침도 마련되어 있고요. 상당히 구체적이네요. 네, 그래서 오픈 AI 데이터 센터 유치 같은 이런 사안이 부상하면서 기존에 우리가 해왔던 이런 노력들이 더욱 중요해지고 또 실제 현장에 잘 적용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픈 AI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라는 정말 하나의 거대한 사례를 통해서 AI 시대를 둘러싼 기술 경쟁, 또 환경 문제, 윤리적 딜레마, 그리고 한국의 위치와 과제까지 정말 다각도로 살펴봤습니다. 네, 많은 이야기를 나눴죠. 제공해주신 자료들을 이렇게 깊이 들여다보니까 AI 기술의 눈부신 진보라는 게 실은 엄청난 물리적, 환경적 비용을 요구하는구나. 그리고 그 발전 속도를 윤리적인 성찰이나 사회적 합의가 따라가지 못할 때 예상치 못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겠구나. 이런 점이 더욱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스타게이트는 AI가 이제 단순한 기술 혁신 도구를 넘어서서 국가 안보와 경제 패권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지정학적 변수가 되었다는 걸 아주 명확히 보여주죠. 그렇죠. 동시에 이 기술을 지속 가능하게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과연 어떤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포항 등이 가진 그 안정적인 원전 연계 전력망이라는 독특하고 강력한 이점 있잖아요. 네, 그게 핵심이었죠. 그걸 통해서 이 거대한 프로젝트의 핵심 파트너가 될 기회를 잡은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기술 종속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 또 AI 식민주의라는 잠재적 위험 역시 안고 가야 하는 그런 복잡한 상황인 거죠. 결국 자료들의 재현을 종합해보면 한국의 미래 AI 전략은 단순히 해외 빅테크의 데이터 센터를 유치하는 데 그칠 게 아니라 우리의 강점인 반도체 같은 하드웨어 역량을 지렛대로 삼아야 한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걸 활용해서 AI 모델 개발이나 데이터 주권 확보에서도 목소리를 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선제적으로 고민하고 구축해온 그런 윤리 규범과 제도를 통해서 오히려 가장 신뢰할 수 있는 AI 파트너 또는 AI 거버넌스 허브로 자리매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숨가쁜 기술 속도 경쟁 속에서도 윤리적인 방향성이나 지속 가능성 이런 중심을 잃지 않는 것. 이게 AI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정말 중요한 숙제가 아닐까 싶네요. 깊숙이 들어오면서 그 편리함은 물론 커지겠죠. 하지만 그 이면에 있는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눈 것처럼 이렇게 거대한 인프라의 무게와 복잡한 윤리적 책임에 대해서 우리는 앞으로 얼마나 더 진지하게 고민하고 또 참여해야 할까요? 당장의 기술적 진보 속도를 따라잡는 것과 장기적으로 올바른 윤리적 방향을 설정하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것. 이 사이에서 당신은 개인적으로 어떤 가치에 더 무게를 두게 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편을 지원해 주세요.